고양이가 잠자리 위치를 집사 쪽으로만 바꾸는 순간, 고양이가 어느 날부터 잠자리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은 겉으로 보면 사소한 행동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고양이가 집사와의 관계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이전까지 창가나 책장 위 혹은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한 구석을 선호하던 고양이가 어느 날부터 소파 근처로 이동하고 다시 침대 근처로 다가오며 결국 집사가 있는 방향으로 잠자리를 옮기기 시작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환경과 관계 그리고 감정 안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고양이에게 잠자리는 휴식의 장소이기 이전에 생존과 직결된 선택이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잠을 잔다. 그래서 잠자리를 고를 때에는 소음, 온도, 시야, 탈출 경로, 그리고 주변 생명체의 움직임까지 모두 고려한다. 이 본능은 집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고양이는 집사를 단순한 보호자나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자신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하나의 변수로 받아들인다. 즉, 집사가 있는 위치는 고양이에게 언제나 분석 대상이다. 처음 고양이가 집사 근처에서 잠을 자지 않는 이유는 불신 때문이 아니라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사람처럼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관계를 재정의하지 않는다. 대신 반복되는 관찰을 통해 패턴을 수집한다. 집사가 밤에 얼마나 자주 뒤척이는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지, 잠결에 소리를 내는지, 무의식적으로 손이나 발을 휘두르지는 않는지까지 고양이는 모두 기억한다. 이 관찰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번의 밤 동안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처음에는 집사와 일정 거리를 둔 위치를 선택한다. 소파 끝이나 침대 발치, 혹은 방문 근처처럼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위치다. 2단계의 고양이는 얕은 잠과 각성 상태를 오가며 공간 전체를 감시한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작은 소리에도 즉각 반응한다. 이 자세는 완전한 휴식이 아니라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기 상태에 가깝다. 이 시점에서 고양이는 집사의 감정 상태를 함께 읽기 시작한다. 고양이는 사람의 표정뿐 아니라 호흡의 리듬, 움직임의 속도, 방 안의 공기 흐름까지 감지한다. 집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는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수면 중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것을 고양이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반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날에는 방 안의 공기가 더 예측 가능해진다. 고양이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러한 관찰이 누적되면서 고양이는 다음 선택지를 고민한다. 지금 이 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더 가까워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양이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경계를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양이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은 애정 표현이기 이전에 통제 범위를 확장한다는 의미다. 집사 옆에서 자면 집사의 미세한 움직임을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양이는 갑작스럽게 집사 옆으로 몸을 붙이지 않는다. 대신 같은 공간, 같은 높이, 같은 온도대에 위치하면서도 언제든 몸을 돌려 빠져나갈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한다. 이 미묘한 간격은 고양이의 기준선이며 신뢰와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과다. 2단계에서도 고양이는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다. 귀는 여전히 집사를 향해 열려있고 작은 변화에도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집사가 이 거리에서 고양이의 공간을 존중하고 잠든 고양이를 무리하게 만지거나 끌어안지 않으며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수록 고양이는 내부 판단을 조금씩 수정한다. 고양이에게 중요한 것은 집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이 공간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다. 이 기준이 충족될 때 고양이는 다음 선택을 준비한다. 하지만 모든 고양이가 반드시 집사 바로 옆에서 자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고양이는 2단계에서 관계를 고정한다. 집사를 신뢰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반대로 집사의 생활 패턴이 안정적이고 밤 시간대가 예측 가능하며 감정 기복이 적을수록 고양이는 더 가까운 잠자리를 고려한다. 이 선택은 감정적인 애착의 결과라기보다 환경 안정성에 대한 판단의 결과다. 그래서 어느 날 집사는 고양이가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그 변화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밤을 거치며 같은 계산을 반복했고 그 계산의 결과로 지금의 위치를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고양이가 관계의 주도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신호이기도 하다. 고양이가 집사 쪽으로 잠자리를 옮긴 이후부터는 관계의 성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 시점에서 많은 집사들은 고양이가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고양이의 입장에서 이 변화는 감정의 고백이라기보다 관계 구조를 재배치하는 결정에 가깝다. 고양이는 이미 집사라는 존재를 관찰과 분석의 대상으로만 두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자신의 일상 리듬 안에 포함시킬지 말지를 판단하는 단계에 들어온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고양이의 수면 깊이다. 집사와 거리를 두고 잠을 자던 시기에는 고양이의 수면은 항상 얕았다. 눈을 감고 있어도 귀와 수염, 몸의 긴장 상태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작은 소리나 공기 변화에도 즉각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사 가까이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 패턴이 서서히 바뀐다. 고양이는 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머물고 갑작스러운 소리에도 바로 몸을 일으키지 않으며 때로는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한다. 이 변화는 고양이가 집사의 존재를 더 이상 위험 요소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양이가 깊이 잠든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양이는 집사 근처에서 자면서도 항상 특정 감각을 활성화해 둔다. 특히 청각과 후각은 수면 중에도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 집사의 호흡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체온 변화가 생기거나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면 고양이는 잠결에서도 즉시 반응할 수 있다. 이 능력은 신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통제의 연장선이다. 이 시점에서 고양이는 집사의 감정 상태를 이전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인다. 집사가 불안하거나 긴장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고양이는 그 미세한 변화를 바로 감지한다. 목소리의 톤, 움직임의 속도, 방 안에 남아있는 감정의 찬양 같은 것들이 모두 고양이에게는 명확한 신호로 작용한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고양이가 집사 옆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는 관계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스스로 균형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이다. 고양이가 잠자리에서 집사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식은 매우 정교하다. 완전히 몸을 붙여 자는 날이 있는가 하면 같은 침대 위에 있으면서도 발치나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날도 있다. 이 변화는 고양이의 기분 변화라기보다 그날의 환경 안정성과 집사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고양이는 관계를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항상 조건을 계산하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한 단계 더 가까워진다. 이 단계에서 집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고양이의 접근을 무조건적인 애정 표현으로 해석하고 그 신호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고양이가 옆에서 잔다고 해서 갑자기 더 많은 접촉을 시도하거나 잠든 고양이를 안거나 쓰다듬는 행동은 오히려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고양이에게 중요한 것은 접촉의 양이 아니라 선택권이 유지되는가 하는 점이다. 고양이가 스스로 선택해 다가온 상황에서 그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고양이는 다시 거리를 두게 된다. 그래서 집사와의 잠자리를 선택한 고양이는 동시에 집사의 반응을 시험한다. 이 시험은 매우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 고양이는 일부러 몸을 살짝 움직여 집사의 반응을 보거나 자는 척을 하며 집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한다. 이때 집사가 고양이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고양이는 그 공간을 안정적인 영역으로 확정한다. 이 확정 과정이 끝나면 고양이는 잠자리를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집사가 힘들어 보이는 날에는 더 가까이 머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반대로 집사가 예민해 보일 때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긴장을 완화시킨다. 이 행동은 위로라기보다 조율에 가깝다. 고양이는 감정을 나누기보다 감정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 시점에서 고양이는 집사와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주도권을 갖는다. 고양이가 언제 다가오고 언제 물러나는지, 어떤 날에는 함께 자고 어떤 날에는 혼자 자는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고양이에게 있다. 그리고 이 주도권을 집사가 존중할수록 고양이는 더 자주,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집사 곁을 선택한다.
역설적으로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을수록 관계는 더 깊어진다. 고양이가 잠자리를 집사 쪽으로 옮긴 이후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이 공간은 여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관계는 나에게 안전한가? 고양이는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얻었을 때만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단순히 함께 자는 것을 넘어 집사를 자신의 정서적 기준점으로 삼는 단계로 이어진다. 고양이가 집사를 정서적 기준점으로 삼기 시작하면 관계의 변화는 더 이상 눈에 띄는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미묘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2단계에 들어선 고양이는 이전처럼 잦은 접촉이나 과시적인 애정 표현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집사의 상태를 전제로 자신의 행동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친밀함의 감소가 아니라 관계가 안정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다. 이 시기에 고양이는 집사의 하루 리듬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예측한다.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언제 뒤척이는지, 어떤 호흡 패턴일 때 깊은 잠에 빠지는지까지 몸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고양이는 집사가 잠들기 직전이나 아직 완전히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까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이 시간대는 고양이가 집사의 감정과 신체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2단계에서 더 이상 집사의 반응을 시험하지 않는다. 대신 집사의 상태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조정한다. 집사가 평온한 날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같은 공간에 머물고, 집사가 지쳐있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날에는 조용히 가까워진다. 이때 고양이는 몸을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일정한 틈을 남긴다. 이 틈은 고양이에게는 언제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안전장치이자 집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거리다. 이 행동은 위로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고양이는 감정을 공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존재다. 그래서 고양이는 집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손을 뻗지 않아도 그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집사의 호흡이 느려지는지, 몸의 긴장이 풀리는지, 잠들기 전 마지막 움직임이 안정적인지에 따라 고양이의 행동도 달라진다. 이 시점에서 고양이는 집사를 단순한 보호자나 동거인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 환경으로 인식한다. 고양이에게 환경은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리, 냄새, 움직임, 그리고 감정까지 포함한 모든 요소가 환경이다. 그리고 집사는 그 환경의 중심에 놓인다. 그래서 고양이는 집사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자신이 먼저 안정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집사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자신의 행동을 최소화하며 주변을 정리한다. 이런 고양이의 행동은 집사에게는 무관심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신뢰의 형태다. 고양이는 신뢰하지 않는 존재 앞에서는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굳이 배려하지도 않는다. 오직 신뢰하는 존재 앞에서만 자신의 행동을 조율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2단계의 고양이는 집사와의 관계에서 매우 선택적인 애정을 보인다. 항상 다가오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반드시 나타난다. 집사가 힘든 날에는 평소보다 오래 곁에 머물고, 괜찮아 보이는 날에는 스스로 물러난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고양이는 더 이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미 관계가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관계가 고정된 이후에 고양이는 잠자리에서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더 이상 자리를 옮기지 않고 특정 위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 위치는 집사의 움직임과 감정 변화가 가장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이다. 고양이는 그 자리를 기준으로 밤의 흐름을 조율한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관찰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여기서 집사가 해야 할 일은 많지 않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중요하다. 2단계의 고양이에게 과도한 반응, 갑작스러운 접촉, 의미를 부여하려는 행동은 관계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고양이는 이미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집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고양이는 말이 없지만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관리한다. 잠자리를 옮기는 순간부터 시작된 변화는 결국 집사를 자신의 정서적 기준점으로 삼는 단계까지 이어진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지만 한번 고정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고양이와의 관계는 갑작스럽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안정된다. 이제 고양이는 더 이상 집사를 바라보며 판단하지 않는다. 이미 판단은 끝났고 관계는 정리되었다. 고양이는 그 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뢰와 선택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고양이의 행동을 통해 관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다룬 완결 분석입니다. 고양이의 작은 선택 하나가 관계의 단계 변화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면 고양이와의 일상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초정밀 분석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알아가고 함께 더 깊이 이해하는 집사가 되어주세요.